내용들은 되게 많았는데 음. 그 흐르는 방향 자체가 이렇게 정작 중요한 내용들은 빠진 그런 것들이 아쉬웠어요. 원전 확대다, 뭐 재생에너지 확대다, 그리고 망도 중요하다,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력 시장을 어떤 식으로 바꿔갈 건지 여기에 대한 논의는 좀 없었어요. 모든 당 후보들의 정책 공약의 한계라고 들 수 있는 건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네. 두 당이 이제 원전 확대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다, 그리고 망도 중요하다,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력 시장을 어떤 식으로 바꿔갈 건지 여기에 대한 논의는 좀 없었어요. 네. 전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확대하고 또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그것이 전기차 소유자든 또 건물 소유자든 가정이든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또 소비도 하고 이렇게 되려면은 지금처럼 우리나라 하듯이 한국전력이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회사가 전기를 만들고 송전하고 배전하고 우리 각 가정과 최종 수요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고 다 여기에 보내는 이런 식의 독점적인 구조는 좀 더 이상 맞지 않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요. 부채도 너무 많고요. 예, 이 부채가 많은 것도 다 너무 한전하게 과도한 책임이 부여돼 맞아요. 있고 정부가 권한도 너무 권한도 과도합니다. 과도하고 책임도 너무 많다 보니 또 예. 또 옴짝달싹할 수 없게 정부가 또 한전을 엄청나게 또 옥죄요. 막 국제적으로 화석연료 단가는 다 올랐는데 이걸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말라. 그러면 고스란히 이 적자를 다 떠안으란 얘기거든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한 기업이 감당을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정말 거의 하늘만 바라보고 우리가 천수답이 그런 거 아니에요. 비가 와주기를. 이게 뭐냐면 한전이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떨어져 주기를. 떨어지면 흑자를 보는 거예요. 이런 식의 경직적인 시장 운영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OECD 38개국 중에 이렇게 한국처럼 이런 식의 경직적인 전력 시장을 운영하는 나라는 멕시코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을 정도로 다른 나라는 다 망을 운영하는 기관, 또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 예. 이걸 판매하는 우리가 얼마나 소비자들 판매하는 이 유통업자들이 많습니까? 맞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이렇게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이거를 가능하게 만들어야 사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거를 하려고 했다가 이런 구조 개편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 너무 오랫동안 묵혀둔 대한민국의 정말 너무 시급하고 중요하고 중차대한 기후 에너지 관련 과제예요. 이번만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차기 정부가 이제 올 때만큼 왔거든요. 이 재생에너지 분산형 에너지 시대에 꼭 좀 이것을 실현해서 우리도 보다 많은 경제 주체들이 전기도 팔고 또 다양하게 전기도 소비하고 이러면서 시장을 안정적으로 꾸려가고 좀 더 여기에서 많은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늘 우리가 선진국법에서 부러워하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 저렇게 되면 좋겠다. 이걸 좀 따라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간절합니다. 맞아요. 용어부터 어떻게 보면 단순히 구조 개편이 아니라 전력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맞습니다. 예. 구상이 반드시 제시돼야 예, 된다. 좋은 예. 표현이세요. 있습니다. 새 정부 취임하면 정책이 어떻게 발표되는지 한번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공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지금 패싱을 하는데 이게 제가 막 패싱하거나 이런 정치적 입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기호 공약이 없습니다. 아직 제출한 게 없어가지고 이거 빼고 대신에 민주노동당은 공약이 좀 길어요. 그래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권영국 후보는요.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보다 조금 더 급진적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사실 이제 탈원전 자체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탈탄소를 위해서 좀 유보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좀 뭐 우클릭한다 이런 얘기도 사실 들었었는데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말했어요. 핵발전소 없는 한국을 만들겠다. 라고 탈원전을 얘기를 한 거죠.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자리 적응 문제, 그러니까 정의로운 전환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말한 것도 되게 눈에 띄었고요. 그다음에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큰 수출 대기업이랑 부유층한테서 기후 정의세를 걷어서
이 기후위기 피해를 고스란히 겪는 사회적 약자 지원에 쓰겠다. 이렇게 발언한 것도 되게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가장 눈에 들어온 부분,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 신설해서 국가가 에너지 산업을 주도하고 그다음에 녹색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민주노동당 기후 공약에서는 빠져있던 내용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그 민주노동당이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이렇게 진보 3당이 연합하고 여기에 이제 노동단체, 사회단체 이런 것들이 좀 결합을 해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라는 이제 주체의 대표격으로 경선 승리해서 이제 후보가 됐기 때문에 뭐 이런 과정에서 녹색당 등의 의견을 조금 수용을 하면서 조정된 그런 공약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실현된다면 바람직할 수 있는 공약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네. 저는 이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의 실체가 뭔지를 좀 더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만약에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전력 공급의 민주화, 누구나 전력을 공급하고 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와 조금 상충되는 좀 다른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만약에 이런 공공 주도가 어떤 한전의 이익에 또는 노조의 이익에 봉사하는 식의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공약이라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앞으로 기후나 이런 것은 훨씬 더 노조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공약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네. 부연하면 권영국 후보는 이제 현재 발전 산업 한 46%를 지금 민간 기업이 소유하고 이 추세로면 2040년에는 외국계 자본이랑 대기업이 발전 산업 90%를 차지해서 국부가 유출되고 대기업 배만 불리고 민영화해서 전기요금만 엄청 올라서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거다. 이런 취지에서 공공이 50% 이상을 주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재생에너지 이제 확대할 때 공공주도로 가냐 민간주도로 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장단점을 면밀히 찾아보고 좀 공론화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예.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재생에너지 확대인데 중앙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뭐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커뮤니티 단위의 발전 모델을 좀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지난번에 이제 소개드린 신안군 햇빛연금 사례처럼 이게 특정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할 때 일정 비율, 뭐 예컨대 한 30% 정도는 지역 주민들이 뭐 사업권을 갖고 이제 배당을 받는 그런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공약 중에 햇빛연금, 바람연금 확대하자고 한 게 다 그런 취지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토론회에서 저성장의 해법 중에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키우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산업을 여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민간 기업의 새 먹거리로 이걸 좀 열어주겠다. 이런 입장도 보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력 발전원이 사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게 되면 주력 발전원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패권도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향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그래요. 가져갈 필요가 있다. 제가 아는 이렇게 한 보여집니다. 어떤 유럽이 사실 재생에너지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빨리 설치되고 앞서가는 또 산업도 커지는 그런 지역이라고 봤을 때 이런 네. 지역에서 저는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커뮤니티 중심이고 지역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또 지분도 확보하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가 발생하는 이런 식의 모델들이 많아서 좀 더 좀 생각을 우리가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뭐 끝으로 여러 가지 공약 살펴봤지만 자, 탄소세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탄소세 얘기 이번 대선에서 사라졌습니다. 사각지대에 섰어요.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 대선 때는 뭐 탄소세 걷어서 기본소득하고 뭐 산업 전환 재원으로 쓰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 이번에는 이제 공약을 조정을 하면서 좀 빠졌고 그래서 이 탄소세 얘기가 지금 우리나라는 좀 실종이 됐는데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고 예, 계신가요, 사실은 교수님? 국제적으로는 우리가 해운에서도 지금 탄소세와 같은 방식으로 탄소 배출을 규제하자 연료에 대한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역시 모든 당 후보들의 정책 공약의 한계라고 들 수 있는 건 역시 재원 확보 방안이 없다. 결국 이걸 다 묶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쓰는데 그러면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다 이거 국채 발행할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로 그럼 우리나라의 이 재정
안정성 문제. 지금 심지어 미국도 감세 정책이 너무 강력하고 재원 조달 방안이 없으니까 막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이 못 보던 일이거든요. 이런 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재정이 안정되지 못한다. 정책이 너무 퍼주기만 된다라는 것은 국가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앞으로 이제 어느 당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좀 더 책임 있는 그런 공약들을 만들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탄소세도 기후 정책으로서 중요하고 에너지 정책으로서 중요하고 또한 재정 정책의 한 일원으로서도 중요하지 않나. 예, 그렇게 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우리 최 기자는 이번 공약 점검하면서 또 유권자시잖아요. 청년 네. 유권자신데 네.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무래도 책임 있는 발언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내용들은 되게 많았는데 그 흐르는 방향 자체가 이렇게 뭐 선거철엔 항상 네거티브로 흐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너무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데 좀 치중을 하고 뭐 정작 중요한 내용들은 빠진 그런 것들이 음. 아쉬웠어요. 사실 토론회 때 권영국 후보가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60%까지 원전을 확대한다.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이 계획을 갖고 있는 거라 그러면 폐기물 처리 시설 어디다 지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상도 다 있어야 되거든요. 설득은 어떻게 할지. 왜냐면 지금 우리 보면은 뭐 쓰레기 매립지 같은 경우에도요. 서울 쓰레기를 지금 서울 밖에 묻는다고 막 논란이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대체 매립지를 찾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응모하는 지자체가 없어서 이번에 4차 공모 들어가거든요. 이번 4차 공모에서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럼 원전 같은 경우에 원전 새로 짓는 곳,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시설 짓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지 선정하는 거, 주민 설득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 있어야 이 공약이 정말 현실성 있는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조금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이번 주에 이제 좀 상세 공약집이 나오게 되면은 뭐 그런 내용이 담길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까. 지금으로서는 완전한 공약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그냥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어떤 핵심 그냥 어젠다만 던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말뿐인 공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해외 연구 같은 걸 보면은 뭐 전기차랑 재생에너지는 같이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구상 자체가. 그래서 보면 되게 구체적으로 뭐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전기차가 이제 달리다 보면은 주행 중에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충전소 없이 그냥 달리면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전기도로 건설까지 이제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러면은 여기에 발맞춰서 이게 전력망도 같이 개편해야 되고 주력 에너지원에 대한 합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속도 경쟁이 붙고 기술 개발 경쟁이 붙는 와중에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좀 이념 논쟁에 빠져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우리 프로에서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더 이상 이제 정당이나 이념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 재생에너지나 원전도 좀 국익의 관점에서 좀 경제적인 실익의 관점에서 좀 바라볼 수 그래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이 우리 최 기자의 말씀을 기자의 발언이 아니고 네. 한 유권자죠. 청년 예. 유권자의 발언으로 모든 당의 후보들이 좀 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최소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